현재 정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언제든 다시금 큰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투자자로서 더욱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이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먼저 대장인 비트코인부터 체크해 볼 텐데, 현재 하나로 1억 가격대가 깨지면서 일부 조정을 거치고 있죠. 중요한 건 조정을 거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조정이 얼마나 받느냐가 핵심인데, 일단 관련된 지표를 보면 현재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수익권에 있는 보유자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했거든요.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수익을 줬던 때는 93.8%까지 치솟았던 2021년 11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2021년 당시를 살펴보면 최고점에 도달한 후 5주 동안 몇 차례 가격 조정을 거쳤었는데, 시장 가격은 65,218달러에서 36,982달러로 급락하며 약 43.29%의 큰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이러한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 추세에 빗대어 보면 일단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으로 인한 많은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이는 매도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가격 하락도 초래할 수 있어요. 더불어 일부 고래들도 떠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1000BTC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 수는 1월 13일 1486개에서 3월 5일까지 1592개로 꾸준히 증가했어요. 하지만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폭 감소하여 1579개 주소로 떨어졌는데, 현재 집계된 고래 수는 1월에 기록된 고래 수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1000BTC 이상을 보유한 주소가 감소한 것은 이러한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매도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할 수 있는데, 1000에서 10,000개의 BTC를 보유한 대규모 투자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약 49억 6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8만 BTC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매도세가 지속된다면 단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을 부추겨 가격 조정을 유발하고 잠재적으로 하락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죠. 그리고 구체적인 차트를 기준으로 MVRV 가격 밴드 지표에 따르면 가격 조정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61,700달러에 가까운 2.4 MVRV 수준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MVRV 가격 밴드는 시간 경과에 따른 MVRV 비율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으로 다양한 시장 심리 수준을 나타내는데, 현재 가격이 과거 실현 가격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측정하고 잠재적인 시장 반전 또는 지속을 알 수 있기에 현재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조정을 거칠 가능성은 차트상으로도 가능성이 큰 상태예요. 또한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이유 중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인 것도 이유가 컸었는데, 이와 관련된 지표를 보면 최근 미국 물가 관련 지표들은 연거푸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경제 분석 전문가들이 고려하고 있는 요소 이외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요소가 있다는 얘기이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시장이 기다리는 금리 인하도 요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미 노동부는 14일 2월 PPI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고 밝혔어요. 웰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0.3% 상승이었는데, 이를 0.3% 웃도는 지표가 나온 셈이고, 에너지와 식품 분야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역시 전월 대비 0.4% 오르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으며, 미 노동부는 최근 수요재 가격이 전월 대비 1.2% 튀어오르면서 이것이 2월 생산자 물가 상승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같은 미국 물가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최근 경제 지표들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침체를 앞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완만한 경기 흐름을 위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죠. 하지만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싶다 해도 물가가 목표 범위인 2%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 1월 및 2월 PPI와 소비자 물가 지수는 4차례 연속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12일에 발표된 2월 CPI의 경우 기존 물가 하강 흐름을 거스르며 전년 동월 대비 3.2%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올해 최소 4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다시금 조정하는 분위기로서 CME에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올해 6월과 9월, 12월 등 3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에 금리 역시도 좋지 않은 추세에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겠죠. 따라서 대장인 비트코인은 현재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러한 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한다면 역시 ETF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최근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자금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있는데 ETF 출시 이후 43만 3,843.58 BTC가 매입됐고 이는 현재 가격으로 약 316억 달러에 해당하거든요. 이 엄청난 매수세 때문에 잠재적으로 약세 전망을 상쇄할 수도 있기에 생각보단 조정이 크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어제 브리핑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건 없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거치는 건 더 상승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라서 더 큰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에 미국 물리학연구소가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리플을 극찬해서 주목받고 있어서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송금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된 관점 중 하나로 리플 XRP가 시장에서 지배적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이렇게 평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 현대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고 프로세스 자동화 역량과 신뢰 관련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로 인해 물류부터 은행까지 포괄하고 있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등등의 거대 기술 기업의 채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보안 및 기밀성 향상이죠. 블록체인이 없는 금융시장에서는 구매자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부족하여 사기 구매를 조장할 여지가 있는데 반면 블록체인 시스템은 전체 네트워크에 걸쳐 신원과 구매를 모두 확인하는 검증이 필요하기에 사기 구매에 대해 예방할 수 있죠. 블록체인 기술의 또 다른 이점은 국경 간 거래 및 송금 서비스의 비용 효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은행과 기타 조직이 비용이 많이 드는 국경 간 거래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등이 있죠. 하지만 리플 XRP는 현재 6개 대륙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면서 매우 저렴한 수수료와 거의 즉각적인 국경 간 거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리플에 대해 극찬한 것은 이번 보고서뿐만 아니라 거대 금융기업 JP모건 역시도 리플 XRP가 국경 간 결제 지원으로 인해 갇힌 120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핵심 주체라는 연구도 발표했었기 때문에 리플이 미래 금융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리플 소송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현재 SEC와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중요한 기로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에 관련한 브리핑 일정을 살펴보면 SEC는 2024년 3월 22일 리플에 대한 잠재적인 처벌을 설명하는 중요한 문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구제책에 대한 게시 브리핑으로 알려진 이 제출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여기서 SEC의 최초 브리핑 마감일은 3월 13일이었지만 법원은 규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연장을 승인했고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 SEC는 리플이 최근 제출한 감사 재무제표를 분석할 추가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SEC는 브리핑에서 이러한 재무 기록을 활용하여 리플에 상당한 처벌금을 매길 것으로 보이는데 SEC의 게시 브리핑의 핵심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게시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SEC 게시 브리핑에 이어 리플은 4월 22일까지 반대 브리핑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되고 여기서 리플은 SEC의 주장을 반박하고 SEC에게 낼 벌금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플의 반대 의견서를 받은 후 SEC는 5월 6일까지 답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제 브리핑 단계가 끝나면 법원은 제시된 주장을 심의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2달 남짓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려 왔었죠. SEC에게 법원은 관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위선적이다 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중요한 건 올해 있을 미 대선 때문에 SEC가 재임 기간 동안 제기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이 모두 기각당하며 수장인 게리 겐슬러 해임부터 싹 갈아엎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관련 자료를 보면 암호화폐 호의적인 트럼프가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옹호 발언을 했고 이전에도 그는 NFT 시장에 뛰어들고 수익을 보기도 하는 등의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암호화폐 보유자 중 48%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바이든은 39%를 지지한다는 자료를 봤을 때 점점 더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 대선을 기점으로 리플은 또 한 번 날아오를 수 있고 이때는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 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호재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수 있기에 이 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